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오전 2시 13분 영상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24,300달러 선에서 좀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영상을 자주 올리지는 않지만 이제 올릴 때마다 계속 상단 채널로 옮겨가고 있는 어떤 상승 모멘텀 이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이제 25,000을 찍고 25,200을 찍고 공교롭게도 딱 저항선에 걸렸었죠. 여기를 찍고 나서 정확하게 터치하고 나서 이제 진짜 딱 조정을 받았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매크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거랑은 지금 조금 별개로 비트코인은 조금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비트코인이 지금 좀 다른 자산들과는 지금 최근 한 1월 이후로, 그러니까 물론 1월에 이제 같이 반등을 했지만 이제 지금 그 사이에서 조금은 더 강한 상방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좀 중요한 나름 중요한 큰 틀의 이슈 하나랑 좀 개별 코인들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최근에 바이낸스가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눈 밖에 원래부터 나 있었죠. 애초에 나 있었기 때문에 규제 없는 곳에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최근에도 SEC한테 BUSD 그런 게 좀 터지면서 좀 사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계속 방해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보시면은 막 이런 퍼드들을 계속 내더라고요. 약간 바이낸스 좀 건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짱펑자오가 뭔 말을 했다. 근데 이제 또 짱펑이는 그런 말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계속 심기를 좀 거스르고 약간 좀 공격을 하려고 하는 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배경에 약간 요거는 음모론까지는 아니고 그럴 만한 이제 좀 이슈들, 어떤 큰 움직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홍콩 이슈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이게 되게 좀 긍정적인,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이슈인데요. 홍콩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언어 스테이블 관련 사업 비즈니스를 계속 준비하고, 이제 지금도 보시면 이게 오늘 기사거든요. 그저께 어저께 기사인데, 이런 것들 계속 준비 중이고, 지금 최근에 알트코인들 이제 퍼포먼스 보기 전에 1위부터 100위까지 코인 중에서 되게 오래된 코인인데 전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코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신규 코인이 신상 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계속해서 갱신하는 코인이 딱 하나가, 제가 알기로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 딱 이렇게 쭉 보이거든. 혹시 이제 눈치채셨나요, 여러분? 뭐냐면은 오늘 스토리랑 좀 이어집니다. 뭐냐면 OKX의 거버넌스 토큰인 OKB 라는 토큰이죠. 보시면요, 차트가 굉장히 예술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에서의 전고점을 뚫고도 이렇게 올라왔었고, 유통량 같은 경우는 6천만 개로 계속 고정이었어요. 고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이런 이슈도 없이 전고점을 찍은 이런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도 몇백만 정도의 작은 거래량이 아니라 또 천만 달러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런 코인이 있는데, 이런 코인이 아시죠, 여러분? OKB, OKX 거버넌스 토큰.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홍콩이랑 조금 이슈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OKX 저기 창업자가 쉬밍싱 이름이 어렵네요. 하여튼 그 걘데, 지금 최근 짤 보시면은 계속해서 홍콩 지금 크립토에 이제 열려 있다. 그리고 자기네 거래소 태그 걸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홍콩이 열리면은 결국 이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래소가 이제 OKX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이제 쉬밍싱입니다. OKX 체인이랑 OKB 체인 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준비 중이다. 그러니까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분부를 원래는 기존에는 단순 거래소 토큰으로 사용을 했었죠. 뭐 거래소 수수료 차감 정도로.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거래소의 사업 하나로 내면서 이제 플랫폼화를 시켜가지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이제 런칭을 하면서 굉장히 좀 그 생태계에 이제 자금이 몰리고 사업이 커지고 하면서 굉장히 좀 잘 된 케이스죠. 그래서 그걸 뭐 많이들 따라 했었어요. 뭐 전에는 후비 같은 경우도 후비 에코 체인이라든지 또 어디가 있었을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기네 거버넌스 토큰의 체인을 갖다가 막 만들면서 했었는데 OKX는 사실 그게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되는 애들이 왜 안 하고 있을까 했었는데 이번에도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빌드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 상반기,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안에 OKX 체인이 OKB 체인이 이제 런칭이 될 것이다. 이게 두 개가 좀 헷갈립니다. 저도 지금 좀 헷갈리는데 OKX 체인이랑 OKB 체인은 다르다. 그리고 OKX 체인 같은 경우는 포스 형태로 지금 빌드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OKB 체인은 또 다른 거죠. 그래서 관련 내용 찾아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지금 OKB 토큰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OKX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이제 직접적인 수혜,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시장 오픈 이전에 홍콩의 오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맛보기 형태로 좀 굉장히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거래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거래소 토큰을 갖다가 이제 플랫폼화 시켜서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 11월경에 FTX가 망하면서 어떤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거래소의 어떤 그 자금을 많이 좀 빨아왔죠. 빨아온 게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바이낸스도 뭐 굉장히 많이 빨아갔죠. 그리고 바이비트 또 수혜를 많이 봤었고요. OKX도 지금 어떻게 보면 후오비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밀리면서 OKB가 좀 많이 떠오른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후오비가 이제 더 거래소 레벨이 높았거든요. 거래소 량도 많이 나오고 후오비 토큰 자체도 시총이 훨씬 더 높았었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OKX가 사실상 거의 다 좀 빨아온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OKX 같은 경우 준비 이 자금 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토탈 에셋이 보시면은 머클트리였나요? 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다른 타 거래소 대비해서 조금 바이낸스 다음으로 거의 좀 많이 높은 그런 수준으로다가 자금도 빵빵하고,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토큰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보여주고 있죠. 물론 거래소 토큰 특성상 이제 물량 자체가 거래소에 보통은 많이 이제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량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상승이 더 쉬운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뒷 배경과 그리고 지금 실제 가격 퍼포먼스 등을 고려해 봤을 때 OKX 그리고 이제 중국, 홍콩 뭐 이런 개방 스테이블 어떤 전쟁 이런 좀 초점들을 맞춰 본다면은 뭔가 좀 그럴싸한 스토리들이 좀 그려지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라고, 정말 좀 중요한 거예요. 홍콩 이게 이슈가 진짜 많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 개별 코인 보기 전 위믹스 이슈가 또 있습니다. 위믹스 같은 경우도 이슈가 있는데요. 코인 원에 상장을 하면서 거의 부활을 했죠. 부활하면서 동시에 위메이드가 이런 식으로 또 호재 기사를 터트리면서 굉장히 좀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믹스도 보면은 약간 좀 아가리선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위믹스 생태계 내에서 뭔가 이렇게 보여준 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어, 말 바꾸기, 말 약간 아다르고 어다르고 하는 그런 좀 수법으로다가 시청도 굉장히 뻥튀기 했다가 뭐 자기네들 자금을 가지고 좀 장난질도 쳤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퇴짜 맞았더니 다시 코인원을 상장하는 그 어떤 멘트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주옥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음, 가치랑은 별개로 어쨌든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성 홀더들도 존재하고요. 또 그런 좀 마케팅을 굉장히 좀 잘한다, 포장을 잘한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토큰들도 음, 뭔가 가치 투자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와 역시 쟤네들은 역시 입 열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그리고 그런 좀 눈먼 돈들을 좀 빨아들이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프로젝트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위믹스가 위메이드가 어떤 이런 레이어 2가 지금 뭐 사실 필요한지도 모르겠는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요. 사실상 뭐 쓰임새가 지금 거의 뭐 없기 때문에 거래소도 좀 애매했죠. 근데 어쨌든 코인원에 이제 상장을 하면서 좀 부활 아닌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달러로 다시 재기를 했고요. 보시면은 저번 상패 이슈 터졌을 때가 뭐 거의 0. 그러니까 이거에 열 토막이 났었어요. 막 0.2달러 아래로 떨어졌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의 뭐 그때에 비하면은 10배 상승이 있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마켓캡도 뭐 대략 5억 달러 정도 선에 있고 거래량은 게이트아이오에서 30% 정도, 코인원이 30% 정도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켓캡 한번 쭉 훑어볼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마켓캡이 없는데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토큰들 보겠습니다. 일단 좀 보고 있는 얘들은 오아시스 토큰인데요. 오아시스 토큰 제가 좀 전에 많이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제 P2E가 굉장히 좀 다음 사이클과 함께 올 가능성 어떤 그런 진짜 우리가 기존에 보던 막 스타 아틀라스 이런 뭐 오로리 아니면 뭐 봄크립토 뭔가 이런 뭔가 막 그 짜바리 같은 그런 P2E 말고 진짜 기존의 어떤 게임 산업과 여기를 좀 이렇게 연결짓는 그런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들이 붙어 있고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얘들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음 사이클에 좀 빛을 볼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 코인이 오른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뭐 NFT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노리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어디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곳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아틀라스 스타 아틀라스 어떻게 됐지? 궁금해서 한번 볼게요. 저 안 봤는데 좀 망했죠 사실. 망했고 거의 죽었네요. 심정지네요. 아니 뭐 이런 얘들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얘들은 이제 그때 잠깐 그 시기에만 딱 이렇게 투자했다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투를 할 만한 프로젝트는 아니죠. 이런 얘들이 오히려 좀 장투를 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있고 맞아 아까 오아시스 뉴스 보니까 기사 보니까 여기 안 떠 있으려나? 저기 어디야? 이름 까먹었다. 소뱅에서 이제 밸리데이터로 오아시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좀 추천드렸던 가격에서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근데 이런 애들은 초기에 투자를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아직도 뭐 유통량이 나오지도 않았고 볼륨도 뭐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이런 가격일 때 뭐 돈 100만 원 말씀드렸죠. 절대 올인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는 자금 내에서 투자를 좀 해두시면은 이게 진짜로 나중에 뭐 그 100만 원, 100달러, 1000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좀 많이 커질 수도 있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투자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인링크 한번 볼까요? 라인링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라인링크도
마켓캡이 3억 정도 되네요. 여러분 보실 때 토큰 가격도 이제 얼마였는데 많이 올랐네. 이거 중요하지만은 마켓캡으로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단가 그리고 마켓캡 그리고 볼륨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재 유통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 요 정도를 같이 보셔야 돼요. 뭐 그냥 단순히 많이 올랐네 이게 아니라 마켓캡이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시면은 이 정도로 되어 있고 볼륨이 좀 많이 적네요. 볼륨이 많이 좀 적은 좀 느낌이 있네요. 메이저 거래소에 아직 없어서 아직 볼륨 자체는 조금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켓캡은 3억 달러 정도. 네.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일단 비트 25,000을 다시 돌파할지, 아니면은 저항에 부딪혀서 좀 24,500원에서 좀 길게 행보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월 말에 이제 좀 접어들면 어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 좀 그런 분위기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낙관은 하지 마셔라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많이 올랐죠. 1700달러 그새 저점이 진짜 갱신이 된 건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더가 시총을 좀 많이 빨아왔어요. 테더 시총 볼까요? 테더 최근에 이제 거의 시총이 10% 정도는 올라왔죠. 엄청 많이 올라왔고, 테더 시총으로 기준으로 10%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제 코인들의 상승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시총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갔다라는 게 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게 BUSD 시총 많이 빨아온 거긴 하죠. 분부 같은 경우 지금 이게 7대2로 보시면은 비트 13% 6바 이더 준수하고, 분부는 최근에 바이낸스 이슈가 계속 터지고 막 저렇게 건들다 보니까 좀 상승이 지금 좀 미미한 형태이고요. 리플은 뭐 여전히 소송 중.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 눈밖에 나면은 좀 많이 힘들어요. 토큰 프로젝트들이. 그 뭐가 됐든. 물론 지금 바이낸스가 건재하지만은 미국의 이제 규제. 사실은 지금 다 이것도 다 달러잖아요. 다 달러. 그리고 보면은 비트도 페어가 지금 다 달러 연동으로 해가지고 다 거래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좀 영향력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 폴리곤도 좀 많이 올랐죠. 그 비트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률 자체를 일주일 정도로 카르다노 뭐 이 정도. 폴리곤 도지 말고 최근에는 뭐 플로키였나요? 그 토큰도 많이 언급이 되던데. 솔라나 폴카닷도 많이 올랐네요. 폴카닷은 100주만 10만 억 10억. 시바이누. 그리고 시바이누도 그 시바리움이라고 저번에 잠깐 소개해드렸었는데 레이어 1 그쪽을 지금 레이어 2죠. 레이어 2 줄여가지고 레이어 2 쪽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좀 계속 눈여겨 보시면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바이누가 왜냐면은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했던 토큰 중에서 원화 마켓에 상장했던 토큰 중에서 앱토스 말고 시바이누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바이누가 어쨌든 이게 뭐 판매한 게 아니라 그런 증권 토큰에 절대 걸리지 않는 얘라서 업비트에서도 상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론도 나름 건재하네요. 트론 자체는 저스틴 선이랑 별개로 아발란체. 그리고 코스모스는 진짜 가격이 잘 안 올라요. 보면 항상 이래. OKB 보시면 보이시죠? 35% 상승. OKB가 결국에는 이 홍콩 이슈 그리고 최근에 이 체인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이 토큰을 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거래량이 확실히 조금 막 엄청 많은 채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파일코인도 많이 올랐네요. 파일코인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파일코인 그리고 리도 파일코인 이거 파일코인이 왜냐면은 파일코인이요 중국 쪽에서 되게 좋아하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안 봤는데 지금 마켓 보시면은 중국 자금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OKB 오른 것도 그러면 중국 쪽 자금으로 많이 올린 건가? 한번 볼까요? 그래도 바이낸스 거래량을 많이 올렸네요. 예전에는 이런 애들 보면은 예전에는 OKX랑 호흡이가 이게 넘버 원, 투거든요. 그거면은 사실상 중국 쪽에서 올린 거라서 그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파일코인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네요 지금. 리도 리도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었죠. 앱토스 수위 앱토스 하면 자꾸 수위가 생각나는데 수위가 언제 상장될까요? 수위가 1분기 하반기 안에 되려나? 좀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 상장을 하면 어쨌든 어 이렇게 그 트렌드 맵에 한번 하면은 뭐 거의 뭐 그냥 2배 이렇게는 먹으니까 기회 잘 노리시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쫑긋하고 비체인 비체인 한번 볼까요? 거래량 어디인지. 음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비체인도 왜냐면은 중국 쪽 저거여가지고 중국 코인이 지금 좀 메타로 같이 합류가 됐나요? 이렇게 많이 오르지? 그리고 비트다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풀린 걸로 제가 알거든요. 유통량이 그래가지고 막 코인 자체의 상승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마켓캡으로 볼까? 하여튼 이렇게 좀 유통량 이슈가 좀 있는 얘들을 계속해서 그거랑 관련해서 시총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테조스는 여전히 테조스 엑시도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미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GK 메타로 묶이면서 많이 올랐죠. 이미터블 같은 경우도 레이어 2로 많이 엮였었고 이미터블이랑 미나는 아직까지 생애주기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확 올라갔다 내려온 건 아니라서 저는 좀 다음 사이클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그런 입장이고 다만 미나는 영지식 이쪽 GK 쪽으로 이렇게 묶여 있지만은 아쉬운 거는 프라이버시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국 쪽에는 상상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그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미나가 은근 한국 커뮤니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 규제로는 이제 프라이버시 관련 이슈가 있으면은 프라이 그게 안 됩니다. 모네로 같은 얘들. 그리고 대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캐시, 대시, 모네로 이런 애들. 어. 그리고 GMX도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아비트럼 이슈도 많이 있었죠. 아비트럼이 이슈가 되니까 옵티미즘 같은 레이어 2도 같이 또 올라왔었고. 사실상 지금은 그러니까 아비트럼 뭐 메타가 딱 정리해보자면 아비트럼 그리고 GK 그리고 레이어 2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보셨죠 리도랑 그 뭐야 커브 많이 올랐었던 거 보시면은 그 크라켄 때려 맞고 나서 이제 탈중앙화 쪽으로 좀 돈이 많이 몰린 것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OKX랑 보시면은 중국 이슈, 홍콩 이슈 이런 것들 좀 이런 게 전체적인 윤곽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컴백스
DYDX 여기도 지금 보시면 탈중앙화 쪽 아위브 오아시스 매직 같은 경우도 아비트럼이랑 같이 엮여 있죠. 아스타는 이제 최근 빗썸 상장. 그리고 보시면은 이 오아시스랑 오아시스 이 로즈 토큰이랑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오아시스랑은 달라요. 다른 코인입니다. 블러 볼까요? 블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 매매가 가능했었죠. 가능했었는데 트렌드 매매가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이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비트럼 관련 토큰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이 이제 출시가 돼서 상장을 했어. 그러면은 지금 아비트럼이 너무 핫하잖아. 그럼 아비트럼 토큰을 상장하자마자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다가 1시간에서 4시간 봉 사이 나오는 거 보고 바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다다다닥 오르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형태로 좀 접근하는 게 트렌드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쨌든 지금 매크로 경제랑 환율도 많이 오르고 막 나스닥이랑 지금 비트랑 너무 따로 놀고 있긴 해요. 그래서 비트 시장이 좀 뭔가 말을 안 듣는 아이 같은 좀 그런 느낌으로 오르는 것 같긴 한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어 지금 역푸가 있거든요. 역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출국하실 분들은 역푸 있는 구간에서 주말에 웬만하면 하시고 해칭이 필요하다 하시면 해칭도 하시고요. 주말에는 변동성이 조금 사그라드니까 그럴 때 좀 코인 옮기시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